박종민 부위원장님, 사실 오늘 저는 개보위에 관련해서 질의서를 좀 준비했는데 오늘 이 건의에 대해서 질의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건의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종결 처리된 것이 많아요. 그 바로 전현희 전 위원장 때의 일이죠. 이거는 뭐 제가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에서 제기한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3년 전에 이 사건이 대충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돼요. 피고발인은 현재 민주당 대표이고 조사 책임자는 지금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실 이게 조용히 이제 끝나는 사건인데 이것도 재밌는 게 법사위 정청래 의원이 이하영 전 부지사를 청문회를 해가지고 이 재조명되고 재점화가 돼버렸어요. 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KBS에서 방송한 거예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거 했던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녹취록 좀 틀라 했는데 우리 야당 간사님께서 반대하셔서 제가 녹취를 못 틀고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하영 전 부지사하고 변호사 접견 녹취 내용입니다. 이하영 전 부지사 뭐냐면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탄이 더 커요. 휘발성이 더 크고 그 변호사가 뭐냐면 그게 뭐예요? 이하영 말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대납? 이하영이가 그것뿐만 아니라 대법관 어쩌고 하니까 이하영 씨가 그것도 있고 2심 재판도 있고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이하영이가 무죄 나올 때까지 변호사는 또 로비를 했다? 이하영은 뭐라냐면 변호사비 대납했고 또 변호사가 뭐냐면 변호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이하영은 뭐라냐면 예 합니다. 변호사가 하는데 구체적인 액수 좀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하영 이 전문가 뭐냐면은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용을 통해서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특히 저희는 이지사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강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되어 있고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이게 법사위에서 정청래 의원이 끝나는 사건인데 이거 지금 재조명을 재발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 새로운 지금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녹취록 공개하면서 여태까지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 조각이 드디어 자리를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김성대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발언과 그 외에 지금 여러 정황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를 이제는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님이자 사무처장님이신 박종민 부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오래전에 가방 사건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미 수사 중이었고요. 언론에 공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전원위에 올라오지도 않고 분과위에서 종결 처리했던 사건입니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라도 부패 관련된 어떤 법령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 권익위원회는 사실상 보충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자 보호라든가 비실명 대리 신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온다면 새롭게 또 사건을 처리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금 건의기에 사건의 종결 처리된 것이 지금 믿지 못한다는 게 국정감사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새로운 실체적 관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건의기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저는 재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재조사 계획에 대해서 총감이 끝날 때까지 건의위원장님 본 의원한테 본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종전에 국장 정결로 종결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방 사건과 똑같은 구조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냥 끝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사위에서 이거를 좀 재발화시킨 거잖아. 그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으면 재조사라는 게 건의기 의무죠. 우리 개보위원장님. 예. 거기 지금 내가 참 개인정보위원회 요새 많은 건지 내가 참 답답합니다. 이제 국가인권조사에 따르면 지금 우리 수도권 거주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루에 평균에 몇 번 정도가 자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CCTV 노출된 줄 아세요? 수치 정보가 있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 평균 83회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CCTV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 수준의 사생활 침해는 일부 감소해야 하지만은 개인의 이동 동선이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촬영되면서 지금 개인정보 남용으로 인한 사적 권리 침해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본 의원실에서 개보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최근 5년간 통합간제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개인정보위원회에 요청했는데 개인정보위원회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답변이?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하면 없다고.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의 9월 4일 방송에 보면은 한 해만 듣게요. 거창군 통합관제센터에서 2024년 1월부터 24년 3월까지 4,318회에 걸쳐서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 동선을 무단 조회한 사건이 밝혀졌어요. 이로 인해서 전현직 관제위원이 14명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 국감 준비 과정에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파악을 못한 거고 경찰 고발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조사도 하는데 그걸 담당하는 김정모위원회에서 그걸 모르놓고 뭐 그것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CCTV라든가 또 영상 정보 영역은 오전에도 질의가 한번 나왔었는데 너무나 이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자칫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오남용의 가능성, 그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영역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별도로 좀 고려를 해서 법 개정이나 또는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개보위가 이슈가 많은 위원회나 부서와 하기 때문에 항상 그한다 생각하는데 개보위 지금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딥페이크도 마찬가지고 딥페이크는 또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딥페이크 영역은 이제 저희 법이 의 어떤 근본적인 역할, 이제 법 1조에 이제 개인의 존엄성 뭐 이런 게 언급되고 있는데 딥페이크 영역이야말로 그런 개인의 존엄성, 인격권 이런 아주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영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이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 논의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